그 뚱땡이 새끼 때문입니다. 그 금발의 뚱땡이 나인데? 금발의 뚱땡이. 금발의 뚱땡이 그 슈퍼킥 차던 뚱땡이 있잖아. 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무슨 사모아들이 지금 뭐 활약을 못하고 있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WWE에서 가장 밀어주는 게 사모아들 아니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경호 위원과 함께하는 먼데이 나잇 러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베이에서 러가 열리게 됐는데 오늘 뭐 사실 처음에 걔네들이 홍보하는 걸 봤을 때는 오늘 좀 힘 뺐나?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심지어 저 오늘 컨디션 안 좋고 네. 수호 씨 오늘 네, 저도 잠 많이 못 잤어요. 근데 막 예고를 봤는데 여자 경기 계속 있고 재미없을 것 같고 네. 진짜 노잼이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계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둘이서 오늘은 좀 재미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골드보그 나오고 아스카 복귀전 엄청 잘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하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난 좋았어요.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시작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초반에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리브 모건과 도미닉이 나와서 프로모를 진행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니키벨라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리브와 니키벨라의 감정선도 이어가고 그리고 이오 스카이도 도발하면서 이오 스카이한테도 걸치고 그러니까 리브 모건이 WWE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니키라든지 이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려고 마이크웍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팔꿈치 나가가지고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와 얽혀있는 듯한 네. 하여튼 초반 프로모 좋았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연결해서 마지막 경기 부산까지 갈까요? 카이드 세인이랑 오늘 리브 모건 경기 있었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입을.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각본인 줄 알았어요. 저걸로 다친다고 했는데 오피셜로 지금 부상 떴나요? 아까 뭐 누가 오피셜로 부상 떴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각본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부상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워낙에 WWE에서 각본인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 왜 슬로우가 나왔잖아요. 이 부딪히는 게. 부딪혀서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다칠 법한가? 그래요? 근데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지금 리브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는 진짜 늘 하던 사소한 동작으로도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아까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전방납법을 치게 되면 이게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동시에 바닥과 부딪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화면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체중이 일로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팔꿈치나 어깨 쪽에 좀 데미지가 들어갔던 걸로 보였는데 엘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게 좀 비하인드 썰을 말씀드리면 뭐 마이클 콜이 어깨 탈구다라고 센초초님도 리브님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걔네 중계진이 숄더에 뭐 어깨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넷플릭스 담당 걔네 PD랑도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니어에 현지 담당 PD가 지금 상황 이거 팔꿈치, 엘보의 부상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이건 각본이 아니고 진짜 팔꿈치가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마이클 콜도 팔꿈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모르죠. 뭐 사실 팔꿈치가 나가면은 어깨도 충격이 있는 거고 뭐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죠. 뭐. 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낙법을 치잖아. 그럼 이렇게 동시에 떨어져야 되잖아. 네. 근데 리브가 아까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나왔지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지. 체중이 이렇게 실리면서 그럼 손목도 나갈 수 있겠다. 손목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팔꿈치 쪽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그거 더불어서 근데 좀만 올려주세요. 화면에 잘려요. 좀만 올려서 해주세요. 이게 지금 작아서 그래. 저기 보고 했던 거라. 예. 그래서 어깨까지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전방낙법 같은 경우는 근데 낙법 실패라기보다는 근데 뉴스가 나왔군요. 어깨 탈구. 근데 그러면 어깨 탈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어깨 탈구는 지금 저희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 잡으려다가도 할 수 있고. 네. 길 가다가 어깨빵 쳐도 빠질 수가 있는 거라서 다행히 나빴다. 큰 부상은 아니겠네요. 조금 회복하고 하면은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좀 점프를 했는데 리브와 카이리 세이는 거의 5초 만에 그냥 끝나버렸고. 카이리가 진짜 지금 뭐 있나 봐. 지금 아까도 뭐 카이리가 다 부상 입히는데 뭐 카이리가 입힌 부상은 아니지만
카이리가 지금 계속 뭔가 자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경기도 소통이 안 좋아서 안 좋고 망가지고. 왜 그럴까? 마가 꼈나? 그리고 진짜 뭔가 삼재다 이 정도면 카이리 삼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계속 요새 좀 저희가 매주 후토크 때 말하지만 그 소통이라든지 호흡도 그렇고 사실 오늘 그 부상은 뭐 카이리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브가 낙법을 제대로 못 친 거긴 한데 또 이게 그럼 되게 불운한 경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경기 지나갔고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좀 좋았죠. 네, 첫 번째 경기 퀸 오브 더 링 1라운드 마지막 1라운드였죠. 바케르, 나일 그리고 돌아온 아스카 그리고 라켈까지. 저는 사실 아스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상이 그때 너무 심해서 100% 회복이 안 됐는데 한 90%의 상태로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몸 상태 좋았고 근데 부상을 네. 한번 입으면 그 부위가 100%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계속 이제 같은 부위의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일 텐데 그래도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지만 지금 여성 디비전이 워낙에 잘 차려져 있잖아요. 네. 에볼루션을 또 할 만큼.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도 워낙에 잘하고 스테파니 바케르나 제 누구야 록센 같은 경우도 워낙 줄리아도 있고. 줄리아도 그렇고 너무 실력이 좋은데 아스카가 진짜 나이가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오늘 경기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프로필을 체크를 해보면서 81년생인가? 80년대 초반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보다 기본적으로 10살 이상이 많아요. 네. 근데 여전히 움직여. 근데 그 얘기는 뭐가 포인트냐면 잘하지. 근데 아스카 프로레슬링은 되게 변칙적이잖아요. 네. 되게 빠르게 로퍼컷 하고 되게 변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관절이 되게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가 아스카 오지. 경기를 보면 되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좀 잘 안 하거든요. 네. 되게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막 추격해서 로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 심지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자기가 관리를 해도 또 부상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레이 미스테리오나 AJ는 그럼 뭐예요? 간기세포.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대단한 거지. 네. 그때 되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노화는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가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우리 구독자 보면 3, 40대가 되게 많거든요. 네.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느끼실 거야.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하루하루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너무 하고 싶지만 할증 시간에 중계를 하면요. 여러분 새벽에 하면 날밤을 새야 되는데 회복이 이틀이 걸립니다. 여러분 좀 양해 좀 네, 부탁드려요. 알겠고요. 그 알죠?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20대 때는 우리 막 친구들이랑 밤새 막 PC방에서 그래. 놀고 해도 한 2시간 자면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전혀. 와. 하루 밤새면은 거의 뭐 이틀 죽어있죠. 새벽에 중계 가면 위원님이 저랑 같이 차 타고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 새벽 2, 3시쯤 만나요. 그럼 이제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같이 오는데 거의 좀비예요. 안녕하세요. 성씨. 좀 잤어요? 둘 다 못 잤어. 잠이 안 와요? 이러고 이제 중계 때. 네.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제 가끔 AJ나 레이처럼 인재간 케이스가 있긴 해. 근데 그렇지. 갓기세포, 줄기세포 얘기가 나오지만 진짜 대단한 게 레이 미스테리오가 WWE 마지막 떠났을 때 네. 2010년 전후쯤 경기를 보면 지금이 더 잘 움직여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때도 이제 몸이 노화가 될 만큼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지. 결국엔 돈이다. 돈과 관리다. 근데 이제 아스카도 열심히 관리를 하겠지만 이제 꺾였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있기 때문에 좀 부상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레슬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타코야끼랑 많이 먹고 하면 되죠. 그리고 네. 아이비나일. 그러니까 아이비나일 메모를 좀 많이 하셨네요. 아이비나일은 좀 아직은 힘들다. 좀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콜업을 일찍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NXT에서 사실 다른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빨리 콜업이 됐으니까. 왜냐면 콜업도 해서 롤이 너무 없어. 무언가 좀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되게 굵직굵직한데 많이 끼워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비나일이 되게 외모적으로 괜찮잖아요. 좀 써먹기 좋잖아요. 좀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디비전에서 뭔가 얼굴의 이미지까지는 아직 무리더라도 네. 무언가 써먹기 좋잖아요. 강해 보이는 애를 잡고 넘어가는 리틀 차이나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근데 레슬링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라켈이 최근에 폼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라켈이든 스테파니 바케르든 아스카든 다 경기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아이비 나일이 경기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히트를 따는 순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아이비 나일만 나오면은 경기 템포가 자꾸 죽어. 맞아. 그러니까 자꾸 혼자 튀는 느낌.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아스카는 또 반대로 너무 영리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 라켈 그 더블 네. 리시요 이때 할 때 중계 때도 얘기했잖아요. 드랍킥 그거. 네, 그 드롭킥 치는 것도 원래 평소에 그 후방 낙법 치는 미사일 드롭킥 안 차잖아요. 네. 옆으로 치는 거 하는데 낙법 떨어질 거 계산해서 그 드롭킥을 차는 거 아. 그런 걸 보면서 좀 영리하다고 느꼈고, 마무리도 히버텍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 히모텍으로 끝냈을까요? 저는 이제 복귀를 오랜만에 했으니까 새로운 피니셔를 밀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젊었을 때는 나 쩔어를 좀 보여주려고 네. 좀 화려한 거? 화려한 거를 피니셔로 하려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화려한 거를 매번,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베테랑이 되면 이기는 경기가 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매번 그 화려한 걸로 승리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계속 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쉬운 피니셔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샤이닝 의자들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게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였어요. 아스카 그냥 피니셔를 샤이닝 위전 아니면 레그 레이어트 잘 쓰잖아요. 네. 그걸 하면 안 되나?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본인의 캐릭터랑 이런 거랑 좀 어울리지 않나? 아 근데 히모텍 좀 저는 저도 좀 별로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해본 것 같다. 아, 생각이 테스트로? 좀, 네, 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아스카가 복귀 전에서 사실 스테파니 바케르랑 아스카 누가 이길지 좀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기회를 잡은 건 라켈이었지만 리아의 지난주 복수로 라켈 떨어졌고 결국 아스카가 마지막에 그 히버텍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스카가 다음 라운드에서도 어떨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앞서 뭐 나이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분 앞에서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실례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군터가 프로모를 하는데 You are next 골드버그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진짜 골드버그 팬이잖아요. 네. 심지어 지금 이 숲 아이디도 골드버그 87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 진짜 좋아했구나. 어릴 때 만들었던 아이디는 골드버그 87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 프로레슬링을 봤을 때는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냥 그런 거에 먼저 빠지잖아요. 레슬링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를 처음 봤을 때도 뭔가 축구를 잘하는 축구 도사의 느낌보다는 골을 잘 넣는 스코어러를 먼저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확실히 위원님이랑 저랑 나뉘는 게 저도 어릴 때 레슬링 보면서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RVD였거든요. 보면서 멋지다보다 화려하다. 아, 화려하다. 네, 그걸로 되게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전이었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그 TV로 본 게, 그치, ITV 키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WCW를 봤을 때 탑이 골드버그였고 네. 어린 나이에 프로레슬링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잭해머 한번 나오면 와 미쳤다 근데 이런. 가장 세 보이는데 실제로 세고 뭔가 멋있어. 몸도 막 이러고. 몸도 막 이러고 이러니까. 상남자 느낌. 그래서 제가 존시나를 되게 리스펙하는 거예요. 헐코건의 레슬링이나 존시나의 레슬링도 리스펙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날에 내가 골드버그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등장 테마곡부터 사기야. 아, 그니까. 아 테마곡이 좀 사기예요. 그 느낌. 불꽃 샤워한. 예, 예. 아무튼. 근데 오늘 이 뭐 골드버그의 등장은 거의 깜짝 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콕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딱 용건만 말했죠. 네가 지난번에 애틀란타에서 나에게 한지 기억하지? 이제 그걸 그대로 애틀란타에서 갚아줄 거야.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붙자. You are next. 끝이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사실 골드버그가 완전 탑 스타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잊혀진 과거의 스타잖아요. 네. 그리고 뭐 풀타임으로 가장 인기 많았을 때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맞아, 짧죠. 짧아요. 짧고 근데 그 단기 임팩트가 워낙에 셌던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올해가 존시나 은퇴 시즌이에요. 아, 겹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은퇴 시즌도 겹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약간 좀 그러니까 좀 PR리도 아까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PR리도 아니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하니까 아니면 다음 플랜이 뭔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제일 좀 아쉬워요. 근데 은퇴 경기인데 세나메에서 한다고요? 근데 본인의 고향에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틀란타가 마지막이려나 이번이?
만약에 더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니 근데 쉽지 않을 것 네버 세이 네버 WWE 아시잖아요. 이러다가 또 릭플레어는 은퇴를 몇 번 했는데. 돈 주면 내년 사우디에 골드버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중계를 못 하겠지만 골드버그와 군터 경기 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군터와 골드버그 프로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로 JD 맥도너와 AJ 스타일스의 싱글 매치였는데 뭐 레슬링 잘하는 선수들 신구 대결이었죠. 진짜 너무 잘하고 이 네. 레슬러는 좋은 레슬러를 볼 때 초반 락업만 잡아봐도 좋은 레슬링을 하는 좋은 네. 레슬러구나라는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레슬러기 때문에 이 초반 체인만 봐도 좋은 레슬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들이 초반에 이 체인 레슬링을 할 때 디테일만 봐도 진짜 레슬링 도사들이다. 그러니까 경기 딱 시작하고 초반 한 1, 2분은 그들의 레슬링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죠. 그쵸. 그래서 막 롤업하면서 막 화려한 걸 연출하는데 보통 잘하는구나. 그때 선수들이 경기 짤 때 초반에 체인 레슬링 한다고 그러면 그냥 프리 레슬링으로 돌자라고 네. 하는데 거의 애드립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한두 구간 정도 이거 할게라고 의사 정도 얘기를 하고 그게 뭐였어요, 아까는? 아마 저기 암드랙 들어갔던 순간이 있는데 암드래그? 같고 헤드 시저스나 이런 거 할 때도 발 그립을 잡는 이런 디테일들이 놓치는 WWE 슈퍼스타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맥도날드랑 통화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늘 말했지만 친했었다. 최근에 DM을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이 새끼가 WWE 가고 나서 그때 당시 친구들과 팔로우를 거의 다 끊었다. 어깨 커졌네. 어깨 높아졌지. 예, 어깨 실제로는 좁으면서. 근데 JD를 만약에 위원님이 우연하게 어딘가에서 만나요. 그러면 알아보잖아요. 알아볼 수 있죠. 예, 다 하고. 걔가 날 못 알아볼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쪄서? 걔도 뭐 어깨 더 좁아졌으니까 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조경호 의원이 조코피나 JD나 웃긴 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풀 수 없는 좀 19금의 느낌이라 하는데 19금 썰이 좀 많아서 나중에 그냥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그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걔네 한참 현역인데 소송하려나? 미국은 근데 저거 없잖아요.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재밌었고 결국 AJ가 이겼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경기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근데 경기가 보통 재미없는 경기를 보면 우리가 중간에 광고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네. 히트곡. 비방용. 그러니까 이 레알못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프로듀서의 존재 때문에 프로듀서가 경기를 1부터 100까지 다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알못 괄호치고 NOTZ 괄호 닫고. 네. 선수들이 경기를 만드는 구간 있잖아요. 하이스팟을 프로듀서가 통제할 수는 있지. 이거는 너무 과하다. 네. 안 좋다라고 통제할 수 있지만 히트 구간은 선수들이 온전히 애드립으로 풀어나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짜면 선수들은 시합을 못 만듭니다. 왜냐면 10분짜리, 15분짜리 시합을 어떻게 다 외워서 나가요? 근데 왜 레알못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레슬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히트 구간 누구하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히트 구간이 이제 애드립 구간인데 네네. 그 구간이 이제 보통 예전에는 광고가 나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나가잖아요. 그 구간을 잘하는 사람이 경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보다가 지루하다라고 보통 느낄 때 보면 이제 내가 알려줬잖아. 네, 알려줬어요. 그 부분이 늘 재미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루해지고 저번에 군터 제이도 경기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 히트가 좀 늘어지면 경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 비방용 구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쉬워.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오늘 JD랑 AJ는 경기가 재밌게 보여지잖아. 네. 심지어 히트 구간도 재밌게. 저는 그래서 솔직히 히트 구간, 비방용 구간이 가끔 이건 히트 구간이 아닌가? 이건 비방용 구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JD가 그게 JD랑 오늘 AJ였어요. JD가 WWE에선 신인이지만 레슬링 커리어가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잘 풀어나갔고 다만 아쉬웠던 건 마지막에 도미닉의 개입과 함께 이어서 핀벨로 나오고 마지막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리듬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기 전에요? 네, 경기 끝나기 전에 맞아. 거기서 도미닉이 막 개입하는데 살짝 막아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좀 마지막에 스타일스 클래시 직전에 뭐였지? 지금 너무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구간이 주고받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페노메널 블리츠였나? 2단 로프에 앉아 있다가 네. JD가 슈퍼플렉스 하려다가 도미닉이 개입을 했고 그걸 빠져나가면서 데블린 사이드 시도하려던 거를 반격해서 반격을 해서
일으켜서 저거를 했는데 네. 그 타이밍이 조금 그동안 AJ와 JD 맥도나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그 자연스러운 리듬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뭐 좋았어요. 이 정도야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왜냐면 근데, 그 앞에 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벨트 들고 튀면서 소위 벨트 하면서 니갈디스 만나서 다음 주 경기 다음 주였나? 킹 오브 더 링이었구나. 킹 오브 더 링에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매치 얻은 거고 이건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브레인버스터 썼잖아요. 네네. 브레인버스터 당하는 사람 안 위험해요? 아니오면 아 진짜요? 진짜 그럼- 브레인버스터가 슈플렉스보다 더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면 안전해요. 아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그쵸. 목이 그러니까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중계할 때 뭘 포인트로 보냐면 슈플렉스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슈플렉스는 뒤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밀어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손이 네. 들고 있는 손이. 근데 들고 있는 손이 땡기면 브레인버스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꽂기 때문에. 즉 수플렉스는 등으로 가지만 브레인버스터는 목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을 이 머리에 받쳐주면서 안전하게 받쳐져 있죠. 그리고 그래요?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그대로 꽂아버리죠. 네. 그러면은 내 무게 중심이 그 몸이 이렇게 들려 있다가 그대로 무게 중심이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꽂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네. 보통은 이걸 당김과 동시에 손에 힘을 풀어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앞구르기 하듯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전하는 사람도 쉬워요? 브레인버스터가? 좀 어렵죠. 수플렉스보다. 슈플렉스보다는 조금 어렵죠. 근데 시전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 쓰면은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레슬링에서 수직 낙하류의 기술들이나 그 팔드라이버류 기술들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가 프로라면 진짜 안전해요. 제일 몸에 부담 덜해요. 예를 들어 위원님이 저한테 브레인버스터를 써요. 그럼 제가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위원님한테 브레인버스터 쓰려면은 개 위험하죠. 위원님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끼리 부딪히면 오히려 몸에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 건 수직 낙하류의 기술들. 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하는데 오히려 낙법을 크게 치는 기술들 있잖아요. 네. 진짜 슈플렉스라든지 파워밤 같은 거라든지 파워밤도 고각으로 쓰면 일반인이 쓰면 되게 위험하죠. 근데 프로들끼리 하면 차라리 그냥 플랫하게 떨어지는 게 더 좀 힘들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제가 레슬링 기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 브레인버스터거든요. 레리어트랑 그 두 개인데 근데 이제 한번 좀 써줘요, 한국에서. 저 종종 썼어요. 제가 보였을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만 안 쓴 거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두어 개가 쓰니까 일부러 안 쓰는 거지. 그리고 오웬하트 얘기가 나오지만 리버스 파일 드라이버 계열은 좀 어려워요. 좀 목 나간 거? 목을 좀 거꾸로 잡고 좀 고정을 시켜놓고 파일 드라이버를 쓰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가끔 프로들도 실수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수직 낙하류나 파일 드라이버류 늘 말씀드리지만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쓸 때 가장 크게 다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너무 보여지면은. 그들이 따라 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 프로들도 만약에 하드한 스케줄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늘 똑같을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크게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지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레인버스터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NXT 제외하면은 안 나왔는데 요새는 그래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이 이제 베일리 베키 프로모인데 조경원이 정확히 이렇게 써놨어요. 5번 베일리 베키 프로모 노잼. 그냥 의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베일리랑 베키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던데. 그냥 저도 이게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그냥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여기서 조경호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베키 린치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키 린치의 그 막 세 보이고 막 너무 오버하고 그런 건 싫은데 그냥 말하는 거나 뭐 서사 구조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베일리 베키도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둘이 뭐 챔피언십 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다행히 그 챔피언십을 인컨으로 가니까 네. 그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긴 하고. 여기서 라이라가 좀 턴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라이라가 제가 늘 얘기하고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제가 하는 우리 그 후토크 중에 가장 공감을 못하는 부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라이라가 레슬링을 진짜 잘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선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라이라는 경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데 재미는 없다고 생각해.
그 재미를 만들어주려면 라이라가 무언가 맞아. 색깔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턴이를 한다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맞아요. 아, 나탈리아랑은 달라. 나탈리아는 그냥 못하지 않나? 나탈리아는 뭐랄까, 이게 나탈리아는 프로레슬링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데 잠깐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나탈리아는 기본기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을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잖아요. 하트던전 출신의 나탈리아는 진짜 기본기가 탄탄해. 근데 경기를 풀어나가는 워커적인 능력이 떨어져. 맞네. 딱 근데 그거네. 라이라는 기본기도 탄탄하고 워커적인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르익진 않았을 뿐이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 그리고 라이라가 캐릭터가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로드릭 스트롱 같은 애들 레슬링 진짜 잘하거든요. 거의 AJ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사인데 재미가 없어. 맞아. 그런 느낌의 애들이 있어요.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나탈리아는 어떤 테크니션이냐면 하드코어 할리 같은 느낌. 기본기는 완벽해. 선수로서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어. 네. 하지만 워커적인 능력과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게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 종목은 축구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레슬링은 잘하는데 재미가 없고 재미가 진짜 있는데 못하는데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서 그게 좀 그런 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두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베일리, 베키, 인컨챔 확정이 됐고 라이라가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인컨챔은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다. 도미닉 AJ, 베키 베일리.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이 카이리와 리브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메인 이벤트 킹 오브 더 링 마지막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제이 우소, 루세프, 브런슨, 셰이머스. 아, 저는 사실 이 경기 확정됐을 때 제이가 지난번에 군투에게 타이틀 잃은 다음에 뭔가 좀 그 코멘터리하고 네. 뭔가 휴식기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또 지난 스맥다운에서 발표됐잖아. 그 마지막 빈자리가 제이로. 그래서 아, 이 경기에서 왠지 세볼루션의 그 악랄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브루스 리드가 전에 세스 부상 입혔던 것처럼 그냥 제이 완전 보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리브가 이 직전에 진짜 찐 부상이야. 네. 그럼 겹치는데 아, 어떻게 될지 막 고민인데 이겼어. 아,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이 우소, 코디 로즈 상징적이죠. 그래도 제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오늘 브론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세볼루션을 키워줘야 되는 입장에서 브론 브레이커가 그 토너먼트 못 넘어가는 건 그래, LA 나이트 방해가 있었다라고 그렇지. 칩시다. 물론 오늘 브로슨 리드도 이 모두의 개입과 장면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패배를 했다고 치지만 직접 핀폴패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세프 이제 복귀했으니까 루세프는 당연히 아닐 거고 제이에게 도대체 뭘 쉐이머스도 아니고 브론슨 리드에게 아, 이러면 이거는 좀 얘네는 왜 멈췄지 싶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루세프랑 셰이머스는 무조건 아닐 거라고 봤어요. 둘이 그게 있으니까. 비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제이 아니면은 브론슨인데 아니 제이를 심지어 그 셀링도 했잖아요. 그쵸. 배 아픈 거 갈비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심지어 늘 할 거라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납득이 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괴수들 사이에서 인간이 이긴 거잖아요. 그 부상의 그 역경을 딛고 어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네. 아, 우리 제이가 결국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네. 이들을 잡았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납득이 돼야지. 이 어린 팬들은 이해하더라도 조금만 머리 큰 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요. 제가 진짜 저희 넷플릭스 계약 전이었으면 아까 그 스피어 있잖아요. 진짜 욕할라 그랬어. 와, 그게 무슨 스피어예요, 위원님? 심지어 이게 아니. 저는 옛날 레슬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0년 전에 레슬링을 배운 거니까 네. 예전에 제가 배웠던 감성으로는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돼요. 100kg 전후로 되는 사실 라이트 헤비급인 제이가 슈퍼 헤비급인 브론슨 리드를 스피어로 넘긴다라는 게 그 당시 제가 배웠던 감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브론슨 리드가 뭐가 돼? 그러니까. 와, 이건- 심지어 뭐 슈퍼킥이나 뭐 투기 자기 기술도 못해. 엔지기리를 자꾸 팔에다 차는 게 어딨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뭔 기술이라고 해야 돼, 그거를. 엔지기리가 말 그대로 연수 이 머리 뒤통수를 차는 기술인 건데 그래서 엔지기리인데
이거를 그 팔에다 차면은 이노키가 울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트리플 H는 다 뭐가 계획이 있겠죠. 근데, 제이가 이기는 거 좋아. 좋은데, 뭔가 좀 다르게 했으면, 그걸 클린하게 그렇게? 아유, 물론 클린하진 않았지만, 좀, 심지어 부상당한 애가. 그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이러면? 그냥 뭐 코디가 이기겠죠. 저는 4강에서 코디가 이길 수밖에 없지. 세스 안 나와요? 코디 경기 때? 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이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코디를 더 쳐주겠는데 이제 그거 챔피언과 챔피언이 붙으니까 어느 한 챔피언 벨트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챔피언과 전 챔피언이 붙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장치로 부상을 계속해서 어필을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 브론슨이 올라가야 다음 주 코디 브론슨 할 때 스토리가 그러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심지어 제이가 이번에 부상당했어야 돼. 저한테 무슨 초기 부상당한다 그랬는데. 아, 이게 다, 그, 뚱땡이 새끼 때문입니다. 그 금발의 뚱땡이, 나인데? 금발의 뚱땡이, 그 슈퍼킥 차던 뚱땡이 있잖아. 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무슨 사모아들이 지금 뭐 활약을 못하고 있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WW에서 가장 밀어주는 게 사모아들 아니야. 제일 많지 않나요? 그 혈통으로 봤을 때 사모안들이? 진짜 밀어주는 거 아니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로만 레인즈야 옛날부터 밀어주려던 선수였고 지금은 솔직히 너무 밀어주잖아. 지금 WWE 이끄는 게 사모안이죠. 저 솔로 제이콥 파투도 그렇고. 이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썸머슬램 씨. 어쨌든 그래서 예, 제이가 이겼고요. 다음 주에 코디랑 붙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에 코디로즈가 나와서 제이를 도와주고 세스랑 한번 눈빛 교환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주도 세스가 또 개입을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썸머슬램으로 가는 카드에 코디랑 지금 존시나가 정배잖아요. 네. 코디가 킹 오브 더 링하고 아마 존시나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 가운데 자꾸 세스가 좀 이렇게 좀 어슬렁 좀 까짝까짝거리는 게 계속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좀 가장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러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컬럼버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뭐 챔피언십 매치라든지 많은 또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전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